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가치 확산 프로젝트 실무 충전에서 비영리 단체를 위한 뉴스레터 콘텐츠 제작과 관리 발제를 맡은 스티비 마케터 고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스티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저희 스티비는 잘 읽히는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한다는 가치 하에 이메일 제작부터 발송,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후원자들의 그런 행동까지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닉 같은 미디어부터 여러분 같은 비영리 단체, 그리고 IT, 뭐 커머스, 스타트업 다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이고요. 저는 그 팀에서 마케터로서 이렇게 많은 이메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비 팀도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선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라는 비레터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릴 그런 팁들을 포함한 이메일 마케팅 팁과 그런 레퍼런스 분석을 매주 보내드리는 수요레터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캠페인을 알려드리는 그런 마케팅성 이메일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저희가 웨비나를 하거나 그러면 모객을 할 때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비 팀에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보내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생생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요즘 뉴스레터 트렌드가 바뀐다 새롭다 하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뜨고 있는 건지를 말씀드리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어떤 이메일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사이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뉴스레터 트렌드 어떤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 분들은 요즘 이전에도 예전부터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팀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뉴스레터가 요즘 좀 뜨는데 이거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맥락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는 기사를 두 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메일로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 작가를 포함한 에세이부터 뭐 PT 같은 재테크부터 문화, 시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메일 자체가 이렇게 콘텐츠 채널로 변하게 되면 우리 모금을 해주실 분들도 수신 메일함에 더 자주 들어오시고 가치 있는 콘텐츠들을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디다스 전 부사장님이 얘기하신 얘기인데 광고는 영원하지 않지만 콘텐츠는 영원하대요. 그래서 뭐 정보를 얻었다면 소비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콘텐츠라고 합니다. 우리 비영리 단체로 치환을 해보면 모금이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콘텐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메일이 요즘 옛날에는 좀 스팸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콘텐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전하는 영역으로 뜨고 있고, 그래서 홍보 마케팅 채널로서도 이제 더 효과가 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수치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예전에 19년 9월만 해도 이렇게 뉴스레터를 검색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이제 20년 6월, 조금 되긴 했지만 20년 6월에 뉴스레터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딱 봐도 5배에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SNS 이용률을 비교해봐도 수치로도 한 번 더 사람들이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는 전 연령대가 얼마나 이런 채널들을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SNS 이용률이 좀 더 높긴 하죠. 그런데 이 추세를 함께 보면요. 2016년에서 19년으로 갈수록 SNS 그런 사용 비율이 조금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메일,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면요. 서서히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오른쪽에 20대를 볼게요. 뭐 젊은 친구들은 요즘 틱톡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틱톡도 하고 이메일도 본다, 뉴스레터도 본다
라는 거를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016년에 비해서 18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고 19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SNS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다 예비 구독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해봤는데 이제부터 정말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비영리 단체 분들은 뭔가 딱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공수가 많이 드는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내려면 처음에 보내기 전에 기획을 잘 하고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가진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뉴스레터를 보내기 전에 빨리 다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 가지는 먼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구독자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 라고 해서 뉴스레터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목도 중요하고 콘텐츠 미리 보기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솔루션을 이용하면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열어봤고 어떤 링크를 클릭했고 이걸 다 추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눈으로 확인하면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눈에 보이고 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모을 때 우리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으면 정말 모금이나 후원 같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에 이제 구독을 신청하는 폼을 심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더 스킴이라는 그런 뉴스레터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우리 뉴스레터 이런 거 보내줘 라는 간단한 문구를 넣고 바로 내 이메일이 뭐야, 내 이름은 뭐야 라고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게 신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 스티비 웹페이지도 보면요. 저희 영감을 주는 이메일 마케팅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하고 아예 그냥 랜딩 페이지, 처음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페이지에 심어놨어요. 사실은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게 구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빨리 구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새롭지는 않고 좀 일상적인 폼이지만 이제 우리 웹페이지에 온 사람들은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 단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사람 놓치지 말고 우리 구독자로 모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또 간단한 소개 같은 걸 쓰면 이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보내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뭐 폼을 심는 거는 개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이런 코드나 폼을 바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 구간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독자를 모을 때 팝업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아까 이렇게 조금 플랫하게 가만히 있는 구독 폼이 있었다면 이 팝업은 내가 콘텐츠를 읽고 있을 때 옆에서 이거 구독해봐 라고 이렇게 팝 뜨는 애잖아요. 저희 스티비도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뉴스레터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레터를 막 모아놓은 아카이빙 페이지가 있어요. 걔를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3-4개 정도 보고 있을 때 이거 괜찮으면 우리 거 구독해봐 라고 팝업을 딱 띄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구독자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를 구독하라고 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많이들 이렇게 정보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개발 공수 필요 없이 팝업 스마트라는 솔루션을 저희는 쓰고 있어요. 얘는 저희 색깔을 보면 정말 하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흰색, 뭐 문구 이런 것도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한 달에 몇 페이지 뷰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가지 구독자 수집 방법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만약에 뭐 부스에 참가를 하신다거나 행사를 여신다거나 할 때 이메일 주소를 다 수집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는 캠페인이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소식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콘텐츠를 보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까지 구독자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구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두는 방법도, 구독자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더블 옵트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용어는 굉장히 낯설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독하기 전에 구독 확인 이메일을 보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구독할 때 이 이메일 맞아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타를 많이 쳐요.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네이버를 쳐야 되는데 네버로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조차 잘못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주소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콘텐츠를 보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독 확인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수치를 확인하실 때 이메일 발송 성공률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0%는 잘 나오지 않고 한 98, 99 정도 나오는데 그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더블 옵트인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발송 성공률이 올라가야 우리 단체의 그런 소식을 열어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티비에서 이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록 단위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구독 폼 관리에 들어가서 구독 확인 이메일을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저기서 한번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다 보내지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여기 구독 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얘를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단순히 구독자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콘텐츠를 모두에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이 2가지 전략을 좀 머리에 놓고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화랑 세분화예요. 이게 고객 데이터를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만약에 후원자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내줄 수도 있고 뭐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동물복지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라는 걸 해주는 건데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콘텐츠를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최근 그런 외국의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MI 분석에 따르면 개인화된 정보가 18배 많은 수익을 창출한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로 얘기를 하면 뭐 모금이나 후원으로 당연히 치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로는 목록 성과 분석을 하시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내고 끝이 아니라 누가 열어봤는지, 누가 열어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실 때만 하면 좋아요. 이제 구독자의 행동에 따라 이제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스티비에서 이 목록 성과 분석을 조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뉴스레터 대잔치나 스티비 이메일 상담소라는 그런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조금 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명의 사람을 모객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보내는 수요 레터에 여러분 이거 들으러 오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정말 200명이 한 번에 모객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100분 정도가 모객이 되었어요. 그런데 10분이 만약에 있다면 8분은 이 이메일을 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이 이메일 목록 성과에 들어가서 내 이메일을 오픈하지 않은 사람을 발라내어서 그분들만 골라서 다시 보냈더니 그러면 이제 100명이 나머지에 다시 모여가지고 모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일례일 뿐이고 성과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목록 성과 분석을 하시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방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이메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비영리 단체, 뭐 잘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면 정말 한눈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기 뉴스레터를 보내는 엔젤세이븐의 아뉴레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뉴레터는 매주 콘텐츠, 이야기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마 글씨가 작아서 다 보일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분의 입장이 되어서 나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가운데 보면 여기서 일자리 사업들을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단체의 소식을 굉장히 친근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 이미지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이모지를 활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유닉처럼 대화체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얘는 끝부분인데 맨 끝에 엔젤세이 분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보신 분들을 인스타그램으로 또 끌어간다거나 여기 밑에는 뉴스레터를 함께 보기라고 해서 공유용 링크를 넣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오가닉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후원하기라는 버튼을 넣어서 콘텐츠를 보신 분이 언젠가 이제 후원하고 싶어지실 때 이렇게 이탈하시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는, 의미 있게 잘 보고 있는 뉴스레터이고요. 서울환경연합 위클리어즈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매주 보내주고 있어요. 아뉴레터가 짧은 이야기를 여러 개 해준다면 위클리어즈는 뭐 여기 예시를 보면 미군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길이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가독성 있게 잘 정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주시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하나 읽으면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끝에서는 같이 읽으면 좋은 콘텐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제작소 이슈 속가보기도 굉장히 좋은 뉴스레터인데요. 이건 방금 이전에 두 개는 모은 구독자들에게 모두 보내는 뉴스레터였다면 이 희망제작소에서 보내는 이슈 속가보기는 후원자, 유료로 이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주고 있는 그런 뉴스레터예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저 이슈 속가보기 이미지가 원래는 GIF라고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되게 예쁘게 구성이 되었는데 키노트에서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희망제작소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콘텐츠들을 다 큐레이팅을 해주시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후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까지 잘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레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희망제작소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뭘 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카라도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기 뉴스레터도 있지만 1:1 후원자 대상으로도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세요. 물론 후원까지 가는데도 조금 여정이 있지만 후원하고 내가 후원했던 그런 강아지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으면 굉장히 뭉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또치라는 멋진 강아지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당연히 이런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를 잘 전하면 다음에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뉴스레터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방금까지 보내드린 뉴스레터들은 다 일반 이메일이라고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송해서 막 가는 그런 이메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막 많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이메일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 조건이 설정되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알아서 지 혼자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세프는 이렇게 웰컴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면요. 뭐 유니세프가 스티비님 유니세프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환영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후원 방법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메일은 제가 유니세프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즉시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담당자가 정말 제가 회원가입하는 걸 기다렸다가 발송하기를 막 누른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짜놓은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웰컴 이메일 말고도 뭐 후원을 했을 때 감사 이메일 등을 자동으로 세팅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보내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스티비의 예시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비도 웰컴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솔라님, 뭐 누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우선 인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들, 가이드 같은 거를 미리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도 하고 친근한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정말 그냥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눈으로도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웰컴 이메일 오픈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메일 제목을 보고 열어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55.5%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8,000명, 9,000명한테 보냈는데 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이걸 열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성과인데 밑에 저희가 보내는 수요레터 성과도 낮은 편은 아닌데요. 그 20%보다 훨씬 높은, 이제 3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성과를 보내줬다는 거죠. 이 성과가 높은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보내줬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그럼 필요할 때 딱 갈 수 있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 이메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웰컴 이메일 말고도 다른 이메일도 보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인데요. 우선 뭐 웰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구독 폼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으면 개발 공수가 조금 들 수 있어요. API 연동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콘텐츠 자체로만으로도 자동 이메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텀블러를 이용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텀블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 이메일을 열어본 사람 3일 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콘텐츠를 또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오픈을 또 했으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그런 후기를 남겼는지 이렇게 콘텐츠를 짜놓기만 하면 자기 혼자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사부터 하고 야, 나 이런 거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천천히 말을 걸면서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나 모금을 이끌어내면 더 좋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원자 맞춤 콘텐츠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의 일반 이메일을 보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캠페인이 막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캠페인이 있고, 하나는 포장지를 좀 덜 활용합시다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그 이메일을 열어보고 포장지 덜 사용하기라는 캠페인을 눌러봤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또 자동으로 발라내어서 3일 후에 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후기는 어땠는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자동으로 플로우를 짜고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도 저희 스티비 솔루션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독 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소록에 추가되면 바로 웰컴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자동 이메일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웰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템플릿도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만드는 방법 영상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후원을 하신 분들을 구독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이메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그 다른 전략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또 다양한 트리거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짜실 수 있어요. 이 이메일을 열어봤으면 보내거나 클릭했으면 보내거나 아니면 발송이 실패하거나 성공했으면 다시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메일들을 보낼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쫙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머릿속에 어떤 걸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드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여 볼지 그런 실전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솔루션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픈율을 뭐 개봉률이라고 얘기하시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이메일 목록에서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거를 오픈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본 사람의 비율을 오픈율이라고 하고요. 그 이메일 안에 링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링크를 클릭해본 사람들의 비율을 클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메일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더 하자면 수신 거부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우선은 이 두 가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쭉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오픈율 얘기를 할 건데요. 오픈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첫인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제목이 뭔지, 미리 보기가 뭔지가 오픈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발신자 이름부터 미리 보기까지 세 가지 요소 중에 제일 이제 영향이 큰 거는 이메일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제목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메일 제목은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길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이메일을 열어봤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써보시라는 건데요. 뭐 예시를 하나 드리면 저희 스티비에서 11월에 캠페인을 하나 한다고 하면 스티비 11월 캠페인 안내 뉴스레터 라고 보내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뉴스레터들 제목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좀 구체적으로 스티비가 뭐 수십 메일한 비우기 캠페인을 시작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 매력적인 내용을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다고 하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제목이 가장 매력적인 제목은 아니에요. 구독자 입장에게 행동을 유도해야 된다. 구독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스티비가 수십 메일한 비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거는 관점이 스티비인 거잖아요. 근데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선 너네 그냥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구나 이렇게 구독자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보면 스티비와 함께 읽지 않을 이메일을 지워봐요. 이렇게 뭐 하자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한을 명시하면 좋아요. 대부분의 캠페인은 기한이 있는데 만약에 기한이 있는 캠페인이 조금 임박했다라고 하면 이제 강조를 해서 급박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스티비와 함께 읽지 않은 이메일을 지워봐요 보다 오늘까지 읽지 않은 이메일을 지워봐요 라고 이렇게 딱 집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오늘까지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뭐 며칠까지 명시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구독자의 이름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메일이 SNS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동시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특정하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메일은 각자의 수신 메일함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메일 머지라는 기능을 넣으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바꿔서 보내실 필요 없고 한 번에 보내도 혼자 알아서 바뀌어서 보내주는데요. 오늘까지 읽지 않을 이메일을 지워봐요.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라님 오늘까지 읽지 않은 이메일을 지워봐요. 이러면 되게 흠칫하잖아요. 내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듣기도 하는데 여기서 실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제 이메일 함에서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고은솔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뭐 이렇게 특정해주기도 하고요. 민음사 한편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제목이 아니라 미리 보기에 은솔님 한 편을 함께 읽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직무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마케터 은솔님 저 같이 지원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 이렇게 가다가 누가 제 이름 불러주면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메일 함에서도 이름이나 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이름에 퍼소나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단체에서 이메일을 보내도 정말 개인이 보내는 것처럼 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좋은 예시로 위클리어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긴 에디터가 이제 3분 정도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기 아연님이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킹크림님이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라디님이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하면 계속 보면 반갑답니다. 그래서 또 더 열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퍼소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활용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스티비 수요 레터를 보낼 때 테스트 그룹 A에는 스티비 수요 레터라고 보내고 테스트 그룹 B에는 스티비 고운 소리라고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티비 고운 솔 제 이름을 넣었을 때 오픈율이 2.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제 퍼센트가 막 그렇게 엄청 높진 않지만 저희 구독자로 치환하면 몇백 명이 더 본 거니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뉴스레터 본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오픈율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클릭률이나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뉴스레터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대부분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헤더 이미지예요. 처음에 그냥 바로 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단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넣거나 뉴스레터 이름 정도를 넣어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 끝부분에 뭐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고 뭐 전화번호는 뭐고 정보는 뭐고 그리고 수신거부 들어가는 부분을 푸터, 발끝 부분 푸터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꼭 들어가고 있죠.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 그 메인 이미지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이미지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을 넣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아까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퍼소나를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대1로 소통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날씨 참 좋네요. 라고 안부를 부르면 정말 더 친근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레터도 저렇게 안녕하세요 누구님 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인가 빼고 보냈었어요. 했더니 여기는 일부지만 그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이 친구같이 접근해줘서 이렇게 좋았는데 왜 안 보내주시냐 솔라님 인사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능적인 얘기를 하면 모바일에서 뉴스레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열어보는 비율이 정말 70%까지 육박한다고 해요. 요즘에 다들 이제 이메일 모바일로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용이 쪼그라들 수 있는데 모바일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드시면 정말 읽히지 않는 이메일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바일에서도 잘 읽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한 1단 구조를 활용을 하세요. 2단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지 마시고 1단으로 크게 이미지든 글이든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도 14픽셀 이상으로 활용을 하세요. 스티비 수요 레터 같은 경우에는 16픽셀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메일이라고 실제로 보내기 전에 이제 담당자나 관계자들한테 먼저 보내서 여기서 이상한 거 있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보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스티비 같은 경우는 테스트 메일은 얼마든지 보내셔도 무료로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발송 횟수 차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보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이메일 링크 클릭률을 결정하는 거는 이 CTA 버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냐면 딱 봐도 누르고 싶게 생긴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버튼 영역인데 이 부분도 콘텐츠의 영역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버튼 내의 문구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더 알아보기보다는 수신 메일함 지우기 캠페인 알아보기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다가 링크를 하나 클릭하면 지금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일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명시를 해주면 조금 더 클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에도 구독자의 이름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참여 가능한 캠페인 보기보다는 솔라님이 참여 가능한 캠페인 보기처럼 이름을 불러주면 당연히 클릭률이 아까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클릭률이 40명 정도 더 높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이름 한번 불러줬을 뿐인데 40명이 더 1%포인트 정도 더 클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메일 마케팅 팁 살펴보기라는 버튼을 왼쪽에 넣었고요. 오른쪽에는 구독자의 이름을 다 불러주었어요. 여기서는 뭐 해리포터라고 예시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제 이름을 메일머지를 사용해서 다 넣었더니 클릭률이 항상 더 이름을 불러줬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구 말고도 이렇게 구성을 잘 짜시면 클릭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보면요. 여기 맨 위에는 제목 같은 거, 관심을 끄는 영역이라고 해서 제목을 넣어주시고 가운데는 조금 기대할 수 있게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역삼각형의 맨 끝에 눈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하시면 클릭하고 싶은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커머스면 많이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거는 다 직접 실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봤던 거지만 이메일을 언제 보낼지 어떻게 보내면 더 좋을지는 사실 단체마다 주제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보냈을 때 A보단 B가 낫다라는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AP 테스트라고 해서 이메일 제목이나 발신자 이름, 발송할 수 있는 시간대를 2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보내보실 수가 있어요. 뭐 한 번에 보내실 수도 있고 하루 뒤에 따로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이 기능은 무료 구간에서도 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깨달음, 우리 단체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뭐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만은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모지를 너무 다양하게 쓰시면 안 좋아요. 그냥 단순히 보기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요즘에 이모지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메일에서는 얘네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져 보이면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건 테스트 메일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비영리에서는 많이 활용하시진 않을 텐데 무료나 뭐 공짜나 막 이런 느낌표를 너무 많이 쓰시면 스팸 콘텐츠로 걸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콘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스팸으로 분류되면 너무 슬프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요. 그리고 통이미지를 정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전통적인 이메일 마케팅 뉴스레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시던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 뉴스레터 영역이 텍스트, 이미지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코드를 통해서 링크를 다 따로 거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왜 안 좋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바일에 들어갔을 때 글씨가 같이 쪼그라들어져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읽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링크 영역도 촘촘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클릭할 때 힘들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지 말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모바일에서 보기 힘들고 스팸 위험이 또 높아져요. 왜냐면 이게 스팸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유가 그 안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클라이언트에서 이거 사람이 보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스팸으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자체가 표시가 안 되면 본문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좀 괜찮았던 내용 같은데? 라고 검색창에 그 수신 메일함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할 수 없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메일을 읽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미지에는 이제 텍스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미지랑 텍스트를 분리해서 텍스트는 최대한 직접 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은 정말 모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실 때 또 다른 어려움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사이트나 뉴스레터를 함께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번째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다른 데 뉴스레터 직접 보면 되지만 수치를 직접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스티비에서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라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뭐 다른 데 평균 오픈율은 몇 %예요, 클릭률은 몇 %예요 라고 하고 뭐 분야별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다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스티비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2018년이 가장 신규 최신의 그런 리포트인데 올해 것도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뉴스레터를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은 콘텐츠는 잘 써도 이미지 하나 없으면 좀 횡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애매한 이미지 넣자니 저작권도 걱정되고 디자인이 예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사이트, 정말 고품질의 저작권 프리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데인데요. 언스플래시라는 곳은 고화질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저작권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출처를 밝혀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냐면 뉴스레터를 따로 모아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팀도 개발자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부탁드리기도 그렇고 한데 그럴 땐 다른 솔루션을 같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링크인이라고 해서 링크만 예쁘게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비 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넣어서 뭐 웹페이지 보세요, 캠페인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링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션이라고 메모 툴인데 페이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스티비 팀에서도 지금 뉴스레터 아카이빙 페이지 기능을 만들고 있어요. 곧 출시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시거나 스티비를 쓰신다면 스티비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얘는 해외 사이트긴 한데 굉장히 빨리빨리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리얼리 굿 이메일즈라고 해서 여기서 논프로핏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비영리에서 어떤 이메일들을 보내는지 정말 디자인부터 내용까지 다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뭘 보낼지 모를 때 그냥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들어서 보내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말 감이 빡빡 오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티비 고객 사례에서도 비영리 단체 분야가 있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보내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는 링크도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받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티비 팀에서 보내고 있는 이메일 마케팅 팁을 계속 보내드리는 수요레터와 그리고 좋은 뉴스레터를 추천해드리는 비레터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발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여기 제 이메일을 공개해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기 질문을 댓글로도 해주시겠지만 다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스티비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채팅창으로도 많이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거든요. 저희 팀 전체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